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델스 클럽의 미션. 어떤 미션이 좋겠는가? 자, 첫 번째 얘기에서는요, 부의 초월차선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온 지는 좀 된 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대한 그 가치와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2013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10년째 된 책인데, 부를 추구하는 사람한테 아무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들이 다 가짜로 입증됐다라는 것을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핵심은요, 공병호 씨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 저축하고 이렇게 따박따박 모아서 가가지고 부자가 된 경우는 극히 없다는. 실제로 부자가 된 걸 전부 통계조사를 해보면 도약적 부도라는 거죠. 도약적. 순간적으로 도약하는 부지, 이렇게 누적식으로 가는 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물론 여기서는 부의 기준도 중요해요. 여러분, 부라는 게 왜 도약부인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가 부자가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볼까요?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 만들어서 팔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엄청난 채무를 가지고 개발을 했죠. 상품 판매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채만 가득 있었어요. 판매하는 다음 날부터 단 몇 개월 안에 전 세계 부의 최상위 올랐습니다. 뭐예요? 도약이죠. 근데 모든 사업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판매하기 전까지는 다 부채예요. 그리고 잘 팔리면 도약이에요. 사업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는 거의 도약적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일반인들이 저축을 통해서 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부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종잣돈을 마련해라. 종잣돈까지는 그냥 어떻게 해요? 모으고 도약이 없어요. 그 종잣돈 가지고 투자를 하죠. 보통 종잣돈 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투자, 뭐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망하면 제로고, 되는 사람만 도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부를 만든 사람은 다 도약적 부지. 여기 종잣돈 만드는 것은 도약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저축이고, 여기까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잖아요. 여기서 최소한 뭐 5천만 원이라도 가지고 뭔가를 투자했더니 망했으면 요거는 기록에 안 나와. 그래프에 안 나와버려. 그죠? 그리고 이 5천만 원 가지고 뭐가 했는데 맞아 떨어졌네? 그럼 도약부야. 그러니까 결국은 부는 모두 다 도약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성실하게 부를 추구했던 사람한테는 이제 폭탄 세례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보험 설계 쪽에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는 거예요. 예. 복리로만 모아가는 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도약적인 부에서는 통하지 않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평범하면 현재 당신은 부의 노예가 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 현재 부자가 아니면 당신이 하는 일은 부자가 될 일이 없는 일이다. 이런 아주 과격한 발언으로 되었고, 부자가 되는 것은 서행 차선이 아니라 추월 차선으로 가는 것이다. 도약 차선이죠. 예. 그래서 직업과 같은 형태로는 부자가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서행 차선, 저축하는 차선, 추월 차선, 도약 차선 이렇게 나눠서 비교를 해줍니다. 네. 전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자유를 얻으려고 자유를 파는 거. 돈 벌어서 내가 멋진 일을 해야지 하면서 8시간씩을 시간을 파는 것이 바로 자유를 파는 것이죠. 대중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학위 얻어갖고 부를 얻은 사람 봤어요? 겨우 학위 얻으면요, 마지막에 강사 자리 따로 다닙니다. 네. 그 다음에 진짜 부를 얻게 하는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시스템.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절대로 부를 이루지 못한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꼭 망하는 투자만 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추월차선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유명세를 이용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 요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연예인 세계를 보면요. 이 빈부격차가 제일 큰 데가 연예인 세계예요. 0.1%만 사실 제대로 살고요. 나머지는 정말 100만 원, 150만 원 세대거든요. 그러면 연예인 세계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요. 이 문제가 그들이 먹고 사는 방식입니다. 잘 보세요. 연예인 세계에서 스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연예인 세계는 무조건 스타를 만들어내야 돼요. 뭐 없어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대중이 그리 돈을 씁니다. 그 돈을 받으면 그 돈은 스타에게 주고 PD에게 주고 방송국이 먹고 광고주가 먹고 다 나눠 먹습니다. 생태계예요. 수익 생태계. 절대 스타 없이는 연예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중이 스타를 좋아하지 않으면 연예계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 연예계는 보통 사람들이 우아무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플랜을 짭니다. 기획을. 일반인들이 막 좋아서 돈을 쓰게끔. 네. 그렇게 플랜을 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당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여기 연예계 플랜에 스타 프로젝트에 우리가 당하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가 안 당하면 그들은 더 수준 높게 해서 우리를 끌어들여요. 우리가 안 들어오면 거기가 망하거든. 그러니까 게임이야, 게임. 만약 우리 모두가 우리 주식 투자 보면 꼭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올라갈 땐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 일반인들이 막 들어가거든.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작전이죠.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 모아가지고 막 주식을 올리죠. 막 올리면 일반인들이 이거 늦으면 안 되겠네. 지금이라도 들어가. 막 들어가. 막 청년들은 돈 빌려가지고 들어가. 그때 여기서 샀던 부자들은 어때요? 여기서 한꺼번에 다 뺍니다. 그럼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져요? 이렇게 올라가던 것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져요. 네. 왜? 이 사람들이 돈을 여기서 다 빼버리거든. 그러면 여기 안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대중을 이리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중을 끌어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끌어들어올 때까지 하거든요. 그거 참여 안 하고 이겨낼 사람이 없어요. 왜? 내가 들어갈 때까지 올라간다니까. 내가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들은 자금을 이용해서 올린다니까. 뭔 방법으로 이겨요? 저는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들어가 봐서 알아요. 들어가 봐서 꼴까닥 하고 알거든요.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 한 놈을 경찰 열놈이 잡기 힘들다고. 훔치려고 마음 먹은 놈을 어떻게 잡아요? 그렇게 작정하고 대중을 끌어들이려고 한 거예요. 연예계도 똑같아요. 그러면 연예계나 투자계나 방법을 보면 똑같아요. 일반인이 돈을 끌고 들어오게 만들어요. 어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일반인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부자들이 막 끌어올렸어. 아무도 안 들어갔어. 일반인이. 그럼 위기가 없어. 우리가 안 들어갔는데 왜 위기가 있냐고. 우리가 들어가야 위기가 있거든. 우리가 돈을 막 그다 빌려다 넣어야 빠지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안 들어갔어. 그럼 부자들만 망해요. 부자들 지들만 돈 놓고 지들만 망하는 거죠. 참 이거
안타깝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소수의 사람들은 늘 대중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돈을 또 끌고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또 부를 만드는 거. 아, 미치고 팔짝 뛰겠어, 정말. 아,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그렇다고 백성들 눈을 다 띄운다? 띄웠다 하면 이 사람들은 더 높은 수단을 이용해서 또 해요. 이게 세상에 그냥 이치니 이치려니 하고 그냥 두 눈 감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면 위기 없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 방송에서 연예계에서 뭐 별지랄을 해도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광고 아무리 많이 해도 광고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많아지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요즘에 광고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검색해서 찾아보고 하는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광고하면 광고 곱하기 수익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신문사도 지금 광고 안 먹혀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판단하고 수집해서 분석해서 판단해가지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인데, 세상의 흐름에,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에 내가 어떻게 올라타야 되는지 그걸 판단해서 내 거리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명세를 이용한다.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 이것도 유명세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재능이나 생각이나 특별한 생각, 특별하게. 근데 이 특별한 게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도 여기에 위험성이 많아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려고 1000명이 출발했으면 1명 남고 999명은 아주 괴롭게 살아요.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재미난 생각 게임을 해봅시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학교 안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성공한 애들이 많죠. 요즘에 많이 나오죠. 그거 볼 때마다 생각, 우리 아이도 이리 보내? 아, 학교 여기 12년, 16년을 다녀? 그냥 한 가지에 몰입해서 가? 한 가지 몰입하려면 딱 떠오르는 걱정이 뭐죠? 야, 저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게 학교 공부를 하면요. 공부라는 건 이렇게 국영수사가 미체험을 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타고 저쪽으로 가고 사무처도 가고 뭐 이 별별 데 다 갈 수 있어. 이게 넓어. 운신 범위가 넓어. 근데 만약에 피겨만 했어. 하다가 안 되면 이게 뭐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이 걱정 안 하는 부모 없어요. 예. 네. 그래서 한 군데에 몰입해서 갈까? 아니면 넓게 갈까? 요 고민을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학교로 그냥 다니는 게 대부분 모습이라는 거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는 게 사실은 바둑 하나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피아노 하나만 하거든. 바이올린 하나만. 예, 이거 해가지고 사실 바이올린만 해가지고 그거 한다고 했다가 진짜 궁핍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돈 있는 사람은 그것만 시켜가지고 해도 기반 자금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가난한 집에서 할 수가 없죠. 네. 이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것도 어렵죠. 요즘 아이돌 된답시고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냥 기획사 가서 훈련하고 합니까? 그거 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퍼센테이지. 자, 어려운 얘기죠. 자, 그 다음 비노동시 시스템 수익. 요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요것도 보면 팔로워로 수익 창출하는 게 요게 지금 유튜버거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많은 거. 예. 그 다음에 스탁 옵션은 이제 내가 어떤 기여도, 재능이 있어서 기여도를 가지고 스탁 옵션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채무를 이용해서 국가 돈을 받아가지고 잘 운영해서 하는 건데 이거 이용해가지고 하는 수익 낸 사람 많지 않아요. 어디 농촌에 간다고 귀농한다고 3억 받았다가 전부 채무져 가지고 다
남은 인생을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은 대다수입니다. 즉 돈을 줘도 그 돈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돈이 곧 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 맞다 아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큰일 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자, 돈이 돈을 번다가 아니라 능력이 돈을 벌고 그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능력이 돈을 벌고 그 능력이 돈을 불리는 거지. 돈을 주고 초등학교 6학년 때 10억 줘보세요. 딱 하루 지나면 아마 사기 당해가지고 인생을 조질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이한테 보호자가 아무도 없고 10억 주면 뭘 하겠어요? 네, 진짜 며칠 안 가서 목숨을 빼앗기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 간단한 로직을 우리가 몰라요. 자, 기억합시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돈을 번다? 능력이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이걸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즉, 돈을 벌고 늘리는 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유산을 물려줄 때, 자기 자식이 없어서 돈을 물려줄 때 누구를 보느냐? 두 가지를 봅니다. 한 사람에 대해 두 가지. 착하고 똑똑하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미션, 즉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진짜 돈 있는 사람이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자식을 기를 때는 이 세 가지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 첫째. 착하지 않으면요, 돈 준 사람을 잡아먹어요. 예, 명예롭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욕심을 부려서 유산을 받으면 그 받은 유산을 이 사람의 영예를 위해서도 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써버려요. 예, 쉽게 말하면 무협지에서 신공 비법을 주면 그걸 배워가지고 스승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착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예요. 그럼 착한 사람 찾았어. 이제 착한 사람을 찾아갖고 신공 비법을 줬더니 배우지를 못해. 이것도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이건 뭐 진짜 준 사람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 배울 능력이. 좀 착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꿈이 없네.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것도. 이 세 가지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 수익을 창출할 때 쓰는 이 방법들이 대부분 다 이런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자산화하는 방법. 사업 시스템을 자산화한다라는 말은, 자, 플랫폼 하나 만들었습니다. 1억 들었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4조인가요? 이 플랫폼 하나가 어떻게 4조가 되죠? 생산자가 들어와 있고 소비자가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자산이 된 거죠. 지금 우리 올리온 플랫폼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 한 30억 들었지만 여기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100만이 늘어나면 1000억 대가 돼버립니다. 이게 자산화예요. 그 다음에 로열티 라이선스 시스템, 음악 저작권이라든지 저술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저작권, 쉽지도 않죠 이게. 요 저작권이고, 로열티는 상품을 생산해서 넘겨주고 로열티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형 유통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템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자산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투자인데 어렵죠 이것도. 투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이게 수익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 목돈 복리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리 투자는 그냥 생활비 충당하는 선에서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내용입니다. 자, 추월 차선에 대해서 한번 서행 차선과 비교해 봤고요. 올바른 추월 차선, 즉 도약적 차선을 가려면 욕구를 생각해라. 즉 소비자 욕구 충족시켜라.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라는 거죠.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된다. 요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가진 상품과 서비스가 진입 장벽이 높아야 경쟁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만 소비자에게는 쉽게 접근이 돼야 되죠.
통제, 시간, 규모 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 실행 계획하고 고객을 넣는 거. 이것이 바로 추월차선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미션은 그겁니다. 몇 가지만 골라보면 플랫폼을 만들거나 이용하라. 지금 유튜버는 플랫폼을 만든 사람입니까? 이용자입니까? 이용자죠. 유튜브라는 시스템이 플랫폼이고 그 유튜브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죠. 예. 지금 시대는 유튜브를 만든 구글이 돈은 제일 많이 벌지만 그 유튜브를 이용해서 유튜버가 되는 것도 상당히 수익을 내는 거죠. 지금 시대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이 플랫폼이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냐? 첫째,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아놓는 곳이다. 페이스북 25억. 그죠? 네, 네이버는 대한민국 다. 구글은 지구촌 다. 다 모아놨어. 사람을 모아놨어. 사람을 모으는 곳이 어디예요? 마켓. 시장. 그죠? 시장통 가보세요. 많죠? 네. 일반 유통업체들 가면 많잖아요. 사람을 모아두는 것. 이게 플랫폼이에요. 자, 플랫폼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시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시장을 만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코스트코가 아니야. 코스트코 만든 회사가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만들지 않았어. 그렇지만 내가 그 코스트코를 이용하려면 거기 입점을 해야지. 입점자가 누구예요? 지금 유튜버예요. 그러면 입점자가 고민할 건 뭘까요? 이 시장이 건전하고 잘 성장하고 안전하고 등등을 갖췄는가. 네. 그 중에 유튜브 시스템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결국은 광고주를 영입시켜서 물건을 팔거든요. 결국 유튜브 시스템에서 돈을 버는 구조를 보면요. 내가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컨텐츠 비용을 납부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나는 무료로 보죠. 대신에 광고주가 돈을 내는 구조예요. 자, 현재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유튜브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물건을 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건을 팔아주는 역할. 결국은 유튜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중간에 컨텐츠를 이용하는 거죠. 컨텐츠를 줘서 내 컨텐츠를 많이 볼 때 거기에 광고를 띄워줘서 물건을 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버들의 정신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올바른 정신은 나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더 많은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곧 나의 역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 가운데 총무과, 인사과 뭐 등등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역할은 아니죠. 물건을 파는 것은 영업부, 회사 사장. 물건 파는데 가장 관심이 높은 사람이 사장이에요. 맞죠? 네. 안 팔리면 사장이 아웃되니까. 그때 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직원이 누굴까요? 잘 파는. 자기가 잘 팔면 최고고. 네. 그 다음이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물건을 파는 영업부가 아니라고 하면 잘 팔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네. 엊그제 손흥민 골 내는 거 모아놓은 모음집을 잠깐 봤는데 진짜 손흥민이 직접 넣은 골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어때요? 네, 어시스턴트에서 도와주죠. 네. 근데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사장으로서 난감합니다. 나는 물건 파는 거 관계가 없어. 참 패 죽이고 싶은 사장 입장에서 패 죽이고 싶을 거예요.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네가 지금 월급 받는 이유는, 네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팔기 때문이야. 맞죠? 팔기 때문이야. 근데 파는 거에 관심이 없어.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미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주의 도라는 말을 쓸 때 우주의 도의 원리, 우주의 운행 원리를 보면요. 이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엔트로피란 뭐냐면 열이 높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연 상태에서 열이 높아질까요? 열은 낮아질까요? 낮아지죠. 높은 열을 갖다 놔도 낮아져. 그래서 평균화돼. 항상 똑같아요, 이거는. 그걸 보고 주고받는 원리라고 그래요. 내가 주면요, 열을 주면요, 열이 낮아져요. 평균화돼요. 주고받는 원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우주는 엔트로피 법칙이 돌아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지구에 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열이 있는 곳은 고기압이 되고, 열이 있는 곳은 고기압이 되고, 열이 없는 곳은 저기압이 돼요. 고기압이 되면 얘는 공기가 막 위로 팽창합니다. 주변으로. 그리고 저기압으로 몰려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기압에서 팡팡팡 터지면 이 공기가 저기압으로 가죠. 기압이 낮은 쪽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람. 이제 기압차가 크면 폭풍, 더 크면 태풍. 태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열이 항상 평균적으로 계속 나눠지면 문제가 없어요. 태풍이 안 생겨. 근데 안 나눠지고 있던 상황, 갑자기 그냥 열이 막 확 발생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네. 적도는 항상 태양이 엄청나게 쬐는 곳이거든요. 적도는 계속해서 고기압이에요. 막. 그래서 고기압인 적도에서 바람이 어디로 가요? 추운 극지방으로 막 날아가. 이때 고기압들이 몇 군데 뭉치면 폭풍이 되고 태풍이 돼. 물론 이것도 나름 가치는 있습니다. 일부러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바람이 한 번씩 불면 정화가 되긴 하죠. 정화가 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마지막 우리가 어차피 있는 거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이고, 중요한 것은 부가 한 군데서 모여 있으면 과거에 나타났던 현상이 폭동, 혁명이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나눠져야 될 부가 안 나눠지고 그것이 지나치게 심화되면 견딜 수 없어서 폭동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균형,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열이 만약에 안 나눠지고 한 군데만 모여 있으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를 만드는 것만큼 서로 나눠주는, 주고받는 이 문화, 이 균형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우주적인 도가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서로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현재 플랫폼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플랫폼 안에서 또 우리가 입점업체들이 들어가서 수익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가는 것이 참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봅니다. 저희 이제 올리온 우리 이제 이름이 올리온이고요. 여기 이 회사는 BTSS고,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만든 플랫폼을 좀 공유해 가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만든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플랫폼에 비해서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네이버 플랫폼에 가서 막 블로그를 쓰고 어떤 활동을 해서 네이버에 회원가입이 됐다 칩시다. 지금이야 다 회원가입이 돼버렸지만 초기에는 회원가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네이버가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죠? 네이버하고 다음 싸움. 회원가입 유치시키려고요. 다음은 초기에 시작해가지고 회원들이 많았거든요. 예, 네이버는 회원이 없었어요. 뒤 후발주자라서.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여기는 보안으로 했어요. 이메일을 다 감췄어요. 정보를.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메일들 다 감춰놨어요. 네이버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메일을 전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페에 가면 이메일이 다 리스트가 다 있었어요. 수집에다가 또 써. 수집에다 쓰고 여 사람 저 사람 막 썼어요. 네이버는 순식간에 커져버렸죠. 공개 법칙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도 이제 가리는 쪽으로 약간씩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가 다음을 이겨먹죠. 다음은 결국 카톡이 흡수되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내가 블로그를 써서 내 블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네이버 회원가 있다 칩시다. 그럼 그 회원이 나한테 주어지나요? 네이버 회원인가요? 네이버 회원이에요. 자, 첫째, 회원을 안 줘요. 이유는 네이버는 그 회원을 가지고 광고를 지금 돌리죠. 구글도 광고를 돌리고 페이스북도 광고를 돌려요. 그게 수익이에요. 아, 첫 번째 차이가 이거구나. 우리 플랫폼은 회원을 줘버리자. 네가 모집했으면 네 회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내가 이제 여기서 플랫폼을 입점자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입점자예요. 다시요. 자, 여기서 자, 내가 입점자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회원 가입된 사람이 있겠죠. 뭐 흔히 말하는 뭐 나를 타고 들어온 사람들. 보통 나를 타고 들어와도 네이버는 네이버 회원이 내 회원이 아니야. 예, 블로그에 조회만 지키는 거지. 그런데 네이버 카페도 회원이 아닙니다. 정보 안 줘요. 그러죠? 예, 정보 안 주고 뭐 거기다 기록을 해주면 내가 얻은 거고. 자, 저희는 이렇게 내가 모은 회원이에요. 그럼 내 관리자에 들어가면 내가 모은 회원은 이렇게 예, 번호가 찍히죠. 5만 명. 그죠? 예. 내가 모은 회원은 내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원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하는 거죠. 플랫폼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즉 우리 IM 본사는 뭘 포기한 거예요? 예. 회원을 이용하는 그걸 사실은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넘겨주는 거니까. 물론 이제 서버이기 때문에 전체는 다 가지고 있죠. 이거 앞으로 광고할 때 또 광고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한테 쓸 수 있도록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 줬냐면 저희는 네이버에서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뭔 액션을 해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네이버가. 수익을 나눠줘요? 안 주죠. 오, 두 번째는 수익이구나. 저희는 이 사람들이 IM 플랫폼에서 매월 IM을 쓰기 위해서 뭐 비용을 내잖아요. 10,000원짜리 30,000원 비용을 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아예 30% 50%를 줘요. 야, 이 정도면 되지 않냐. 물론 아무 자격도 없이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는 순간 일정한 자격이라는 또 돈 내라고도 하지 않아요. 너가 이거를 돈 내고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줘야지. 아, 너는 돈 안 내고 쓰는데 다른 사람 돈 낸 걸 받아가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최소한의 양심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네가 3만 원짜리 쓰고 있는데 너 밑에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 사람 돈을 내. 그럼 너 30% 줄게. 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크게 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BTS 거든요. 요건 분양사라고 그래. 분양사는 50% 줄게. 예. 아까 3만 원 내는 사람들은 나 3만 원 내고 내가 여기서 쓰는 사람이야. 그럼 3만 원 내고 쓰고 있으니 너 밑에 오는 사람들 3만 원 내는 사람들, 만 원 내는 사람들 너한테 30% 줄게. 이렇게 쓰는 사람은 50% 줄게.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쓴다는 말은 이건 이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건 이제 1,000만 원을 내고 플랫폼을 분양을 받는 거죠. 분양을 받는데 1,000만 원 내고 분양받으면 50%를 주고 누가 그럼 1억을 내면 우리가 80%를 줄게. 예.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관리비만 하고 너 수익은 다 너가 다 가져가는 거지. 네가 만약에 1,000명 모았다면 1,000명이 3만 원씩 낸다고 그러면 너한테 80% 가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나누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신에 우리는 또 개발하는 비용 우리는 이것까지 다 물어주면 말이 안 되지. 우리는 그냥 죽지 그냥.
최소한은 돌아가야 되니까 최소한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같이 서로 나눠 먹기를 하자라고 해서 수익 쉐어 정책을 만들었어요. 자, 첫째, 회원 나눠줬어요. 수익 나눠줘요. 세 번째, 요 시스템들 다 마케팅 툴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마케팅 툴 이거 사서 써보면 여러분 이거 다 쓰려면 30만 원을 줘야 돼요. 한 달에. 우리 지금 3만 원 내면 다 씁니다. 자, 이렇게 다 쓰게 하고, 근데 이 시스템을 쓰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건 저희밖에 없어요. 네, 아까 아침에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 이게 이건 저기죠.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 내 휴대폰에 있는 주소로 1000개든 5000개든 10,000개든 자, 발송 딱 누르는 순간 내 휴대폰에 있는 10,000개의 주소록이 있다. 10,000개 주소록에 하루에 50개씩 10,000개를 하루에 50개씩 보내면 한 200일은 보내겠네. 200일 동안 알아서 가요. 세상에 이런 거 봤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걸 개발해놓고도 무료예요. 이거 원래 무료 아니었는데 BTS에서 무료로 주자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다 바꿨어. 지난주에 바꿨어. 지난주에. 예. 자, 이 정도면 뭘 하는지 알겠죠? 예. 주자. 예. 다 쓰게 하자. 예. 이렇게 시스템을 지금 이런 기능만 해도 수백 개입니다. 이 기능들을 전부 자동화 시켜놨어요. 이거 손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하루에 50개씩 한번 얼른 생각해 보세요. 10,000개 있어요. 50개 오늘 보냈어. 그 다음에 51번부터 100번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야, 진짜. 누가 하겠어요, 이걸 손으로. 단 한 번에 키 누르면서 다 끝나버려요. 이런 식으로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자, 크게 세 가지. 첫째, 회원 준다. 수익도 준다. 그 다음에 자동화도 준다. 자, 이 정도면, 예, 우리 좀, 예, 큰 소리 쓸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같이 해봅시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그래요? 있죠. 많죠. 맞아요. 많아요. 100만 넘어서면 광고비만 최소 몇십억입니다. 예, 회원수를 먹고 살지. 그죠? 예. 마지막 수는 그게 있어. 상장 가겠죠? 네. 그것 바라보고 지금은 우리가 좀, 예, 유료를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꿈꾸는 미션이다. 그래서 부의 추월산으로 가는 길, 핵심은 뭐다? 도약이다. 근데 그 도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플랫폼들을,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약은 큰 부를 말한다면 일반적인 안정적인 생활, 예, 안정적인 생활은 이런 도약적 부와는 다르지만 안정적인 생활은 바로 플랫폼에 의한 서로 협업 시스템. 아까 굿마켓에서 서로 주고받기. 예. 그러면 일단 1%에 있는 부가 일이 넘어와 버리니까. 두 번째, 우리의 자동화 플랫폼을 이용한 셀링. 네, 이 시스템은요, 우리 안에서는 안 통하겠죠. 우리끼리는 서로 주고받고 하니까. 그렇지만 바로 밖에 나가면 쿠팡도 있고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판매할 때 이 자동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위력.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서. 제가 관리자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자, 오늘 지금 오신 분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저희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셔요. 그럼 저희 시스템을 써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날짜가 8월 6일 3시 9분이네요. 바로 조금 전에 보냈네요. 324명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군요. 카페 동탄 솔빈 나루점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여기는 49분, 16분, 33분. 하나 보통은요, 이 리스트가 나올 때는요, 한 건씩 나오거든요? 웹 문자도 한 건씩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묶음으로 나와, 이렇게. 예.
449개를 여기서 이 시간에 딱 보낸 거죠.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있어. 그럼 뭐가 되니까 쓰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지금 하나도 이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쓸 거죠. 이제 오케이. 핵심은 그겁니다. 예. 이렇게 엄청난 기능들을 우리가 잘 써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기능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 안에서 굿마켓 안에 내 상품을 올려놓고 굿마켓 안에 있는 사람끼리는 같이 사주고 밖에는 이 기능을 위해서 자동 홍보를 하고 그리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또 이 기능을 쓰면 나는 또 30%를 받고 내가 분양을 했으면 50%에서 80%를 받고 그야말로 나눔의 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 요즘에 이분 때문에 되게 재밌는데 예, 이분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결제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보면은 여기 이분은 지금 계속해서 요것만 가지고 제가 검색해 볼게요. 시청으로 해보면 예. 이분 이름으로 지금 결제가 지금 8월 2일, 3일 가입일이네요. 여기 결제일이죠. 8월 3일, 3일, 2일, 2일, 1일, 예, 7월 31일, 7월 29일, 7월 29일 계속 결제를 따내잖아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예. 네. 벌써 몇 명이에요? 결제만 지금 따낸 게 297명이에요. 예. 네. 거의 매일 하나씩 따내요. 대단하죠.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안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만약에 총 매출이 만약에 2만 원씩만 잡는다 해도 그죠? 예. 그 돈의 50%, 이 사람은 50% 받는 거거든요. 50%가 넘어가는 거죠. 그럼 매월 아예 받는 금액이 정해진다. 이런 식의 사업들이 지금 돌아가는,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의 힘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의 초월 차선과 동시에 부의 안정 차선, 서행 차선이 아니라 안정 차선. 예, 플랫폼을 이용해서 안정 차선을 만들고, 자동화 셀링을 이용해서 추월 차선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가 제안하는 굿헬스 클럽의 미션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일이 우리 모두의 서로 행복을 만드는 일에 기여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